빨대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빨대 맞습니다. 물이나 음료수에 빨대를 꽂고 쭉 빨아들이면은 물이 입속으로 쭉 빨려 들어오죠. 그런데 이런 빨대 효과가 음료수 마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있습니다. 부동산 빨대 효과 한번 검색을 좀 해볼까요? 자, 설명이 잘 돼 있네요. 빨대 효과, 스트로우 이펙트. 새로운 교통수단이 개통이 되면은 주변 도시의 인구와 경제력이 대도시로 유입이 되는 현상이다. 약간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네요. 새로운 철도가 개통되면 저기 일자리 많은 데로 출퇴근 편해져서 우리 동네에 좋은 거 아닌가? 아닌가? 안 좋은 건가? 약간 아리까리 하죠. 부동산 빨대 효과는 주거, 아파트 입장에서는 대도시와 연결이 되면은 내가 사는 지역 주거의 가치가 올라가죠. 왜? 직주 근접 도시가 되니까. 직장까지 빨리 갈 수 있게 됐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상업시설의 경우에 어떨까요? 대도시와 교통 연결이 됐을 때 우리 동네 상업시설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근데 그냥 공짜로 설명드릴 순 없고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부동산 빨대 효과 설명 시작합니다. 어떤 지역에 도심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도심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일자리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해외도 마찬가지죠. 뉴욕, 홍콩, 런던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강남, 여의도, 광화문 이런 곳들을 도심이라고 하죠. 또 한 가지 일자리, 직장인, 사람이 많은 만큼 쇼핑하기도 좋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심에는 대형 백화점들이 들어있어요. 강남권 신세계백화점도 그렇고 여의도 더현대 서울백화점도 그렇고 명동권은 말할 것도 없죠. 본점들이 다 있죠. 도심은 그렇구나 이제 알겠고 도심이 아닌 지역 한번 볼까요? A 지역이 있어요. A 지역도 나름대로 아파트도 있고 대형 상권 같은 건 없겠지만 상가라던가 시장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A만 있는 게 아니라 B 지역도 있고 C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A, B, C 지역 어떤 곳이 있을까요? 대충 감이 오시죠?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상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지역 시장도 있고 이런 곳들이에요. 자, 도심과 A, B, C 지역은 차량으로는 당연히 이동이 가능하고 버스도 가능하고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서 도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지하철역과 A 지역에 있는 지하철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됩니다. 신규 노선이에요. 기존에 한 번 갈아타고 두 번 갈아타고 가서 1시간씩 걸리던 거리인데 신규 노선이 연결돼서 A 지역과 도심은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갈아탈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정거장, 내정거장이 됐다고 해요. 자, 뭔가 좋죠? 좋아요. 누구한테 좋을까요? 일단 A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당연히 좋죠. 도심에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심 안쪽에 살면 좋겠지만 못 살아요. 왜요?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 B, C, D, E, F 지역에서 도심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A 지역에서 신규 지하철로 도심까지 15분에 가게 되었다. A 지역에 있는 아파트한테는 악재, 호재? 빨리 대답해보세요. 당연히 호재. A 지역 아파트에 살면은 15분 만에 출근하게 된다니까요. 이런 경우 이 신규 지하철 노선이 아직 개통을 하지 않았어도 A 지역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직주 근접이라고 해요. A 지역이 도심의 직주 근접이 아니었는데 이 노선으로 인해서 직주 근접 도시가 된 겁니다. 무조건 호재예요. 아파트만? 아니요. 원룸, 빌라, 다가구, A 지역 안에 있는 주거시설은 다 호재예요. B 지역에 연결돼도 B 지역의 주거시설한테 호재, C 지역에 이렇게 연결돼도 C 지역의 주거시설은 호재입니다. 그러면 상가 같은 거 볼게요. 시장도 한번 볼게요. A 지역에 있는 분들은 A 지역 안에 있는 상가나 시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장도 보고 옷가게에서 옷도 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심과 지하철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자, A 지역에 있는 분들 어디 가서 쇼핑할까요? 물론 A 지역 안에 있는 기존 상가에서 쇼핑해도 되는데 근데 15분만 타고 가면은 도심으로 가잖아요. 이 안에는 초대형 백화점, 초대형 쇼핑몰, 없는 게 없는 마트, 세일도 하고요. 볼거리도 많고 영화관도 있죠. 이런 경우 부동산 빨대 효과가 톡톡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하철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 도심이 A, B, C 지역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쫙 빨아들여요. 실제로 초대형 몰이나 초대형 백화점 가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훨씬 많죠. 교통이 연결되기 전보다
연결된 후에 손님이 훨씬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어떤 지역에 입점을 결정할 때 주변 지역으로 철도 연결 계획이 있는지를 미리 잘 살펴보기도 해요. 빨대 효과에 매출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 이 지하철 신규 노선 개통이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가 되셨죠? 설명 괜찮았으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유튜버는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힘이 납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면 더 알찬 부동산 정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꿀 정보들 많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구독. 자, 그러면 신규 지하철 노선이 어떤 게 개통 예정이 있나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글로 끄적거렸는데 이제부터는 실제로 현장을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 사이트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알려주는 아실이라는 사이트예요. 홍보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일단 최대 도심 강남권을 안 볼 수가 없죠. 강남을 보면은 신사역부터 출발하는 위례 신사선이 있습니다. 위신선이라고 불러요. 2027년 준공 예정이라고 써있죠. 신규 지하철은 예정보다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부동산 매매하시거나 할 때 예정일보다 실제 개통은 1, 2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례 신사선은 강남 핵심 지역을 다 지나갑니다. 신사, 을지병원, 청담동, 도산공원, 청담역, 봉은사, 삼성, 하겨울,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비싼 곳들이죠. 이곳을 지나서 탄천, 가락시장, 문정, 위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거 차원에서 봤을 때 위례 신사선은 어느 지역의 호재일까요? 당연히 강남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되니까 위례가 가장 호재겠죠. 위례에 분양받거나 매매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지하철 노선 빨리 개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년쯤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위례 아파트들한테 진짜 호재죠. 문정역 있습니다. 위성 지도로 보면 이 문정역 쪽에 이렇게 업무 시설들이 있고 이 우측으로 아파트나 빌라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쪽 주거시설한테 굉장히 호재겠죠. 그 다음에 가락시장역 있는데 가락시장역 주변에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 이쪽 아파트들 굉장히 호재죠. 여기서 강남이 가깝다고 해도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에요. 이쪽 석촌역에서 9호선을 갈아타고 강남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데 위례 신사선이 개통하면 그대로 더 많은 강남 핵심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탄천역 입장에선 어떨까요? 헬리오시티 아파트 탄천역 앞에 있죠? 어마어마한 호재예요. 헬리오시티 지주분들도 위례 신사선 개통까진 멀었다고 해도 얼른 착공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초반에 설명 잘 드렸어요. 하겨울역은 이미 강남이긴 한데 음마아파트를 끼고 있고 대치 학원과도 가깝고 좋은 지역인데 이쪽도 주거지 호재예요. 같은 강남길이긴 한데 삼성, 청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삼성역은 어떨까요? 나쁘진 않죠. 청담동, 가로수길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현대차 부지 여기 있네요. 강남 핵심지 봉은사, 청담역, 도산공원역, 도산공원역 주변에 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 굉장히 호재죠. 삼성역 쪽에 직장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삼성역 타고 갈 수도 있고 가로수길 놀러 가기도 좋아요. 을지병원, 신사역 이런 식으로 위례 신사선이 연장됩니다. 강남에서 먼 곳일수록 주거지한테는 호재예요. 강남에서 먼 곳의 상권들한테는 강남이 쭉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엔 신사역 빨간색 표시되어 있죠? 신분당선입니다. 수원 광교에서부터 판교, 분당을 넘어와서 강남역까지 연결이 됐는데 이게 신사역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이 신분당선 요 강남 쪽에서 추가 연장 예정이 있습니다. 한강을 건너서 동빙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국방부 쪽 국립박물관 그 다음에 용산역으로 연결됩니다. 강남 쪽에 일자리 업무지구 밀집 지역이니까 국립박물관역이나 동빙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쪽 동부이천동 서빙고 이쪽에 다 호재겠죠.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됩니다. 강남 상권이 빨대 효과를 일으켜서 상권 이용할 수 있는 손님들을 쭉 빨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용산역 입장에선 어떨까요? 용산역 주변에 고급 주거지 아파트 들 많이 있죠. 푸르지오 서밋, 센트럴파크, 파크타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남까지 바로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이 아파트들한테 호재죠. 상권 입장에서는 서로 빨아들여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강남에 놀거리 먹거리 많은 건 당연히 알겠고 근데 용산 쪽도 아이파크몰을 비롯해서 이쪽에 용리단길 있죠. 예쁜 카페들 정말 많고 놀거리 쇼핑거리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용산과 강남 사이에 상권 빨대 효과는 막상 막하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강남권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여의도권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신림선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 개통을 해요. 여의도 색강역으로 연결되고, 여의도는 일자리 밀집 지역이면서 IFC몰, 더현대서울, 현대백화점 등 쇼핑 천국이기도 하죠. 여의도로 연결되는 대방역, 서울지방병무청, 보람의 신길 뉴타운 쪽이죠. 보람의 쪽에 주거지 아파트가 또 많이 있고, 보람의 병원역 쪽은 주상복합도 있어요. 그리고 신림동, 서원, 관악구까지 이쪽 주거지한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요. 너무 쉽죠? 당연히 호재예요.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일자리 밀집 지역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갑니다. 기존에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됐거나 2호선을 타고 신도림이나 영등포구청으로 가서 갈아타고 해서 여의도로 진입하고 했어요. 실제 출퇴근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듭니다. 2주 정도 있으면 개통을 해요. 이쪽은 상권 입장에서는 여의도 빨대 효과가 꽤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의도로 연결되는 거 또 하나 있죠? 자, 신안산선입니다. 안산 한양대부터 쭉 올라와서 목감, 광명, 독산, 구로, 대림, 신풍, 영등포, 여의도로 연결됩니다.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한 2년 후, 3년 후 정도면 개통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씩 지연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주거지 입장에서는 어디가 호재일까요? 자자자, 제가 괜히 물어봤죠. 여의도를 제외하고 모든 역사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거지 입장에서 호재입니다. 영등포야 뭐 여의도 걸어서도 갈 수 있을 정도니까 그렇다고 치고, 도림 사거리역 여의도까지 2정거장, 신풍역 3정거장, 대림 3거리 4정거장, 구로 디지털 5정거장, 독산 6정거장, 시흥 7정거장, 석수 광명 목감 전부 여의도 출퇴근권이 돼버립니다. 특히 이쪽은 출퇴근 시간 급행역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급행역 잘만 타면은 안산 쪽에서 여의도도 한 3-40분 안쪽으로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안산의 주거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요 신안산선이에요. 반대로 상권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의도 상권 말할 것도 없죠. IFC몰이 있고 서울 최대 백화점 더현대서울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여의도역에서 지하로 연결이 돼요.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특급 호텔, 콘레드 호텔, 페어먼트 호텔, 글래드 호텔, 켄싱턴 호텔, 호텔도 많고 한강 놀러 가기도 좋아요. 정경련이나 63빌딩 전망대도 있고, 자, 놀거리, 먹거리, 쇼핑거리 천국인 게 여의도입니다. 근데 여의도까지 이렇게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게 돼요. 2년 후, 3년 후면요. 상권 입장에서는 여의도 빨대 효과 때문에 지역 상권 손님들이 쭉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빨대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서부선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망 발표를 했는데 여의도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광흥창 그리고 신촌 주변의 아파트들 있죠. 세전역부터 옵니다. 아까 위례 신사선 설명드릴 때 제가 얘기했었죠. 멀리 있을수록 주거지의 호재다. 일자리 밀집 지역 여의도와 멀리 있는 세전역한테 당연히 호재겠죠. 이 주변 아파트들 호재입니다. 여의도로 바로 출퇴근할 수가 있어요. 신촌, 광흥창 모두 마찬가지죠. 상권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의도 대형 상권으로 빨대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신촌 쪽은 신촌 홍대 쪽, 여긴 또 글로벌 상권이죠. 코로나 끝나면 예전처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상권 입장에서는 서로 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강북권 왕십리에서 상계역까지 연결이 되는 동북선 예정되어 있습니다. 25년 준공 예정이네요. 한 3년 남았고요. 2호선, 5호선 왕십리와 연결이 되고 강남권으로도 내려가고 을지로 광화문권으로도 연결이 되죠. 저 위쪽 중계 상계 쪽은 대형 업무지구가 있지는 않아서 요 노선이 연결돼서 왕십리까지 내려오면 이 위쪽 주거지한테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상계역, 불암산, 중계동, 은행사거리, 하계동 이쪽에 있는 주거지한테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십리까지 내려와서 업무지구로 연결이 돼요. 동북선도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상권 입장에서도 왕십리 쪽으로 빨대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원종 홍대선 있습니다. 교통망이 발표된 상태예요. 이쪽 라인의 일자리는 요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쪽에 일자리가 많이 있고 홍대 쪽도 많죠. 이쪽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주거지들, 가양역, 강서구청, 화곡, 이쪽 원종, 이게 대장에서도 연결될 예정이 있어요. 이쪽 지역들이 원종 홍대선의 호재를 받는 주거지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권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 홍대 있고 홍대 상권 말할 필요도 없죠. 홍대로 바로 연결이 된다. 이쪽은 상권 입장에서는 굉장한 빨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쇼핑, 먹거리, 마실거리, 놀거리, 클럽, 공연, 연남동 카페길,
지금도 홍대 상권은 계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만 되면은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상권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 핵심지와에 연결되는 신규 지하철 교통망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하철 연결로 인해서 어떤 지역 아파트들한테 호재인지, 상권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대략 감이 오셨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멤버십 가입도 환영합니다.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